지금부터가 아주 어려워요. 잘 들어보시오. 자, HA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HA1이라고 할게요. 두 개의 산을 볼 거예요. HA1이라는 산이 있고 HA2라고 하는 산도 있어요. 나누어지면 H 플러스랑 A1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아래쪽도 H 플러스랑 A2 마이너스로 나누어질 거예요. 둘 다 상대값으로, 농도를 상대값으로 표현을 할게요. 100개를 준비했다라고 합시다. 농도 상대값 100개. 여기도 농도 상대값 100 준비했다라고 합시다. 자, 이 친구를 물에 녹이면 100개가 다 나누어질 거예요. 싹 다. 그리고 H 플러스는 100개 만들어질 거예요. 1대1 대 1이니까. 그럼 A1 마이너스도 100개 만들어지겠죠? 자, HA1 남아있는 거 없을 거고, H 플러스랑 A1 마이너스는 100개씩 살아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평형에서 한쪽이 다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라고 합시다, 일단. 자, 근데 HA2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나누어질 거예요. H 플러스는 한 개, A2 마이너스도 한 개 만들어지겠죠. 사실 남아있는 건 99개. 99개는 100 빼기 한 개죠. 100 빼기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살아있을 거예요. 자, 두 개의 산 중에서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거든요. 그럼 느낌상 누가 더 강한 산이죠? 당연히 위에 게 강하다고 느껴지지, 그치? 이때 위에 걸 강산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아래 건 약하다, 약산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온화도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건데, 한글 그대로 이온화되는 정도를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걸 지금부터는 알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이 알파를 표현을 하면 알파 HA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친구는 100개를 넣었는데 100개가 다 나누어진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파 HA2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100개를 넣었는데 얘는 몇 개 나누어진 거예요? 한 개 나누어진 거죠? 이걸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100개는 내가 처음 넣어준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HA1 오른쪽 밑에 0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배웠죠. 초기 농도. 분자에 있는 이 100개는 나누어진 100개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누어진 100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형 상태의 이 변화하는 농도는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얘랑 똑같은 숫자를 찾을 거예요. 그럼 이 100개랑 무조건 같은 숫자는 이 친구예요. H 플러스도 똑같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첫 번째는 H 플러스는 나중에 반응을 할 친구예요. OH 마이너스랑. 두 번째는 이양성자 산일 경우로 생각해봐요. H2A다. 그러면 두 개의 H 플러스랑 A의 2 마이너스로 나누어질 건데 이 친구 100개 준비하고 100개 나누어지면 H는 200개가 생기고 A는 100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누어진 숫자랑 똑같은 숫자는 H 플러스의 평형 농도가 아니라 A2 마이너스의 평형 농도하고 똑같죠. 그러니 일반화를 시키려면 H 플러스보다는 A 마이너스가 좀 더 적합하다. 자, 그럼 따라서
HA라고 하는 산의 이온 화도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쪽에는 HA에 초기 농도를 넣어주고 100개 넣었는데 여기 위쪽에는 나누어진 건 A-의 평형 농도를 넣어주고 그럼 내가 넣어준 것 분에 나누어진 게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그래야 할 텐데. 자, 그럼 알파의 범위는 이론상 0에서 1까지인데 1이면 다 나누어지는 거고 0이면 아예 안 나누어지는 거죠. 1은 있다고 칠 겁니다. 물론 화학에서 진짜 1은 있지는 않지만 0.98 이런 숫자는 그냥 1이라고 할 거예요. 0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0이면 이온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건데 산으로 정의하려면 적어도 H+는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온이 아예 없으면 H+ 마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산염기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0보다는 커야 한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자, 그럼 알파가 1이다. 혹은 알파가 0에 가깝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 알파가 애매하다라는 친구는 나중에 오늘은 못 볼 것 같고 화요일에 황산을 볼 건데요. 그 친구를 제외하면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강하다, strong이라고 표현을 하고 0에 가까운 친구를 약하다, weak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결론은 알파가 클수록 강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알파가 강약의 척도이구나. 그지? 여기에서 강하다라는 걸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강하다라고 하는 건 나누어지는 비율이 좋은 겁니다. 마치 이온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HA1은 알파 값이 현재는 1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0.01이죠. 이 친구 100개 준비하면 이온은 100개 만들어지겠죠? 총 200개일 겁니다. 이 친구를 1억 개 준비하면 몇 개 나누어집니까? 100만 개 나누어지고 이온은 100만 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온의 총량은 약한 산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즉 나누어지는 비율이 강한 산 쪽이 좋은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알파, 이온화도의 개념이고요. 사실 자,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여기 롬페어에 H+를 갖다 주면 되죠. 자, 그럼 A-가 되고 H3O+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현을 사실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왼쪽에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HA가 나누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H+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H+는 물과 결합해서 H3O+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H가 100개 나오면 그 100개는 모두 다 H3O+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위에 걸로 쓰나 아래 걸로 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때에는 뭘로 해야 돼? 가급적 위에 걸로 하세요. 괜히 깎이지 말고. 그지? 가급적 위에 걸로 하세요. 위에 게 참값, 아래 건 뭐라 그래야지? 교사값은 아니고 축약값. 수업 시간은 혼재를 하겠습니다. 자, 산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평형 상수를 표현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HA. 물은 패스하죠. 곱하기 1이니까. 그리고 위쪽에는 A 마이너스 그리고 H3O 플러스. 이렇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 숫자가 크다라는 건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숫자가 크다라는 건 정반응을 우세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이 숫자가 크다라는 건 얘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많다라는 건 많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지? 우리는 많이 나누어진 걸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숫자가 굉장히 작다라는 건 얘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얘들이 별로 없다라는 건 거의 안 나누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평형상수 자체만으로도 강약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지? 강약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즉 강산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1인데 사실 알파가 1은 너무 명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굳이 평형상수를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약산 같은 경우에는 알파 자체가 워낙 애매한 작은 값이고요. 자, 그러니 평형상수로도 약산이 얼마큼 약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특별하죠. 그래서 물에 산이 녹아 들어갈 때의 평형상수를 지금부터는 KA라고 표현을 하고 에시드에서 따온 거예요. 이 친구를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평형상수인데 산이 물에 녹아 들어갈 때의 평형상수를 한정 지어가지고 산의 이온화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형상수 자체가 누구 의존이었습니까? 온도 의존이었죠. 당연히 이 친구도 온도 의존이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자, 지금부터 KA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초기 농도를 0.1몰 농도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나누어진 건 10의 마이너스 5제곱만큼 나누어졌다라고 할게요. 엄청 조금 나누어지는 거지. 그럼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도 같은 양만큼 만들어지겠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 나왔던 근사 이야기인데. 자, 유효 숫자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 친구의 유효 숫자가 이게 전부라면, 이 친구는 유효 숫자 한참 밑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 더해줘도 빼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5% 규칙이라고 해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즉 더하기 빼기로 비교했을 때 이 작은 숫자가 큰 숫자의 5% 미만이라면 이 숫자를 어떻게 한다? 근사시키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숫자는 0.1의 5%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근사로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3년기에서 이걸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근사. 됐죠? 5% 근사법, 5% 규칙. 자, 그럼 평형 상태에서 남아있는 친구들은 0.1과 10의 마이너스 5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 될 겁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평형 상수를 구해 볼게요. KA라고 했죠. 자, 그럼 0.1분의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구한 값은 참값입니까? 근사값이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HA의 KA 값을 10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정해둘게요. 지우고 가자. 자, 이 친구의 KA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정해져 있다. 자, KA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건 작은 숫자네. 정반응을 많이 할까? 별로 하지 않겠지? 이거 10의 5제곱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 생성물질이 1밖에 안 되니까 정반응은 거의 하지 않겠네? 그러면 정반응을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X만큼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 X는 매우 어떤 숫자이겠다. 굉장히 작은 숫자이겠다. 그러니 일단은 근사를 하자. 근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일단 뭘 보고 정하는 겁니까? 평형상수, 즉 KA 상수를 보고 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작구나. 일단 근사를 하자. 일단 근사를 하자. 자, 그럼 살아있는 친구는 0.1과 X와 X가 되겠지요? 평형상수는 바뀌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1분의 X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옵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나올 건데, 자, 이제 해봅시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0.1의 5%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얘는 근사가 타당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HX가 곧 H 플러스의 농도, 곧 A 마이너스의 평형 농도가 됩니다. 곧 H 플러스나 곧 A 마이너스의 평형 농도가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초기 농도 0.1분의 평형 농도, A-의 평형 농도인 10의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였죠. 그럼 이 친구는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괜찮지. 자, 이번에는 이 친구를 좀 진하게 준비할게요. 1몰롱도. 그리고 똑같이 해볼게요. 자, 숫자를 좀 바꾸죠. 똑같은 반응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평형 상수는 같겠지만 똑같은 산이니까. 근데 반응을 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러니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Y 값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값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요. 살아있는 친구는 1YY 살아있겠네요. 자, 그럼 10의 마이너스 5제곱 평형상수식은 그대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자, 평형 상태에서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분의 Y 곱하기 Y가 됩니다. 그럼 Y를 구할 수 있겠죠? Y는 10의 마이너스 2.5제곱이 되고, 이게 곧 평형 상태에서의 H 플러스의 농도 혹은
A-의 농도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초기 농도분의 A-의 농도였습니다. 초기 농도가 1이고요. A-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5제곱. 자,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게 좀 있나요? 지금 초기 농도가 오른쪽이 10배로 진하죠? 그랬더니 알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초기 농도가 묽어지니까 알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농도가 묽어지고 있으니까 알파 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이온화도는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쓰기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농도에 따라 값이 다 달라요. 그러니 쓰기 굉장히 불편한 값이죠. 근데 Ka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만 바뀌는 값이고 농도가 어떻든 일정한 값을 유지하니까 쓰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산염기 세계에서는 알파를 잘 안 써요. K를 훨씬 많이 씁니다. 알파를 이야기할 때에는 뭐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반드시 농도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 농도가 극단적으로 묽어진다면 알파는 어디로 수렴할 수도 있겠습니까?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약산이라고 하더라도 Ka가 작다고 하더라도 초기 농도가 극단적으로 묽어지면 알파는 1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 이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이름이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오스트발트 희석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써먹을 건지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알파랑 Ka랑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초기 농도를 HA 밑에 제로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C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농도를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초기 농도를 그냥 C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당연히 약산에 대한 이야기겠죠? 강산이면 다 나누어질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잡한 이야기는 전부 다 약산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약산이기 때문에 X만큼 나누어지기는 할 건데 작게 나누어질 겁니다. 자, 이때 X는 작은 값일 거기 때문에 일단 무시할게요. 그럼 살아있는 친구는 C랑 XX. 자, KA를 건드려 볼까요?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러면 C분의 X 곱하기 X가 되죠. 자, 그럼 X는 루트 KA 곱하기 C가 되고, 물론 근사값이죠. 자, 이게 평형 상태에서의 H 플러스의 농도, A 마이너스의 농도가 됩니다.
여기서 알파를 구해볼게요. 자, 알파는 내가 처음 넣어둔 초기 농도분에 나누어진 건 x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 x를 구하게 되면 c 곱하기 알파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x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죠. 자, 그리고 양변을 전부 다 제곱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C가 한 개씩 사라지고요. 따라서 KA는 근사죠. C 알파의 제곱이라는 KA와 알파와의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때 KA는 상수가 되죠. 자,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쪽이 상수면 나머지 두 개는 C와 알파 제곱이 반비례 관계가 되면서 저기 있는 게 그대로 성립을 하죠. 아, C가 작아지면 알파가 커지는구나. 자, 그럼 따라서 약산에서 중요한 공식 정리할게요. 약산에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근사 루트 KAC로 구할 수가 있고, 알파로 구하고 싶다 그러면 C알파가 있으나 사실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억한다? 루트 KAC를 기억한다. 됐죠? 자, 만약에 근사를 하지 않는다면 KA를 다시 구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구해볼게요. C 빼기 X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X제곱이 되겠지요. 알파를 구해보겠습니다. 근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알파는 원래 넣어준 게 C고 나누어진 게 X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X는 C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 C알파를 그대로 위쪽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C 빼기 C 곱하기 알파고 C 제곱에 알파의 제곱이 되겠네요. C가 한 개씩 사라지겠죠? 그럼 따라서 KA는 1 빼기 알파의 C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네요.